제가 콘솔에다가 클리어 일단 하나 적고요. 항상 뭔가 이 콘솔이 지저분할 것 같으면 클리어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쓰는 중간에, 아니면 저도 그렇게 타다가 빠른 편은 아니라서 타다가 느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얘는요, 데이터 중에서도 문장입니다. 문장. 그쵸? 문자는요, 뭐 이렇게 쓰죠. 하나라던가 이런 걸 보고 문자라고 하고, 이제 이 두 개 이상부터는 문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기에서는요. 근데 이제 원래 문장을 쓰려면 여러분 무조건 저 따옴표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안 넣게 되면은 오류나요. 이렇게 레퍼런스 에러라고 뜨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뜨냐면, 이 안녕이라는 거를 지금 스크립트가 데이터 종류로서 찾아보니까 안녕이라는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문장을 쓰려고 했을 뿐인데 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녕 is not defined 라고 뜨면서 나 안녕에 관한 어떤 데이터는 못 찾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쓸 거면 무조건 따옴표 안에 넣으시고, 문장을 따옴표를 안 써도 되는 것들은 숫자입니다. 숫자. 근데 숫자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은 아예 다르다. 얘는 실제로 123이 맞습니다. 그치만 얘는 그냥 단순히 1, 2, 3일 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기초를 배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출력문입니다. 출력문.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변수입니다. 변수.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함수, 객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 나갈 거예요. 객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고민 중입니다.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왜냐면 객체를 쓰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면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출력문을 배웠죠. 출력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출력 문장입니다. 그게 바로 콘솔 로그이고요. 어떤 데이터를 출력해보고 싶다, 어떤 엘리먼트를 출력해보고 싶다 하면 무조건 콘솔 로그를 써야지 여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문을 지금 배운 거고, 이제 배울 게 변수인데, 변수를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란 무엇인지. 자, 여러분 혹시 수학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이과긴 하지만 수학 싫어합니다. 근데 코딩 할 때는 한 2차 방정식까지는 알면 좋긴 해요. 수학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 공부보다는 여러분 앞으로 코딩 계속 할 거면 영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어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문장을 알 필요는 없지만 단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찾아보고 하는 게 나중에 오류 찾을 때도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건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미지수라는 게 있죠. 수학 시간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미지수 x가 있습니다. 근데 x에다가 제가 10을 넣고요. 그 다음 콘솔 로그에 x를 출력하게 되면은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10 x 뭐라고 나오죠? 1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x 플러스 10을 하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왜 20이 나왔죠?
그쵸. x에다가 우리가 10을 넣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x에다가 10을 더했기 때문에 결합값이 20이 나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맞아요. 2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x는 미지수죠. 안 정해져 있는 수. 근데 이 미지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그리고 쓰는 방식은 그냥 x 선언하고는 10, 전 이거 편하게 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앞에 하나를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데이터 타입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진짜 자바나 C 언어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예고하는 식으로 씁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가 문장인지 아니면 숫자인지 아니면 true나 false가 들어갈 수 있는 논리값인지 이런 걸 딱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바가 있고요. let, const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입니다. 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뭐다? 바하고 x 한 다음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얘를 언제 쓰냐면 a와 b가 같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쓰죠. 근데 여기서는 x와 10이 같다 이 말이 아니라, 자, 변수는 쉽게 생각해서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10을 넣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어떤 공간이 있고 거기다 10을 넣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얘를 x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한 게 요 문장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자바스크립트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나 이제부터 변수 선언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자, 콘솔 로그를 쓸 때 문장은 반드시 꽃다운표나 쌍따옴표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딱 두 가지, 변수랑 숫자는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x만 출력을 했을 때도 10이 나오는 게 맞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도 이 x는 10이죠. 10 더하기 10 해서 2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변수는요, 선언을 하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변수다 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값이 선언이 됐죠. 10이라고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 이 x가 어딜 가던 얘는 x가 아니라 10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답 뭐라고 하셨었죠? 20.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x 자체를 봤다면 x 10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근데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 x를 10으로 봤기 때문에 20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x 변수가 아니라 10입니다. 10. 우리는 지금 x라고 써져 있지만 10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이거를 안 까먹는다고 할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진짜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것만 잘 기억해 주셔도 데이터 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는요, 이제 선언 방법은 바 또는 let, const 하고 이제 이름을 정합니다. 이렇게 얘는 변수 이름, 얘는 변수 값. 이 값이 선언된 이후부터는 얘는 값이다. 얘는 값입니다. 값. 그리고 변수는요, 여러분이 첫 선언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x 변수 새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1번 줄이라고 해볼게요. 1번 줄, 얘가 2번 줄, 얘가 3번 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에 x를 만든 전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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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쵸? 있죠? 자,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x는 이미 선언이 된 뒤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이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읽겠죠. 그럼 맨 첫 번째 줄 봅니다. 보니까 이 사람 x 하나 만들었네 하면서 이제 저장을 해놔요. x는 10이다 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봤을 때 이제 기존에 x 여기서 만들었었지 하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두 번째 줄에서 여러분 x가 다시 나왔죠. 그리고 값을 20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선언을 하고 나면은 그 뒤부턴 그냥 여러분이 바 x라고 쓰지 않아도 그냥 x는 20이다 라고만 하면은 이 값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번이고 20번이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변수는 뭐다? 이런 거죠. 언제든 여러분이 나 10으로 넣었는데 다음날에 나 20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계산된 값은 뭘까요? 30. 그쵸. 이 시점만 잘 보시면 돼요. 시점만. 이전에 x가 뭐였는지. 처음에 선언했으니까 10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다음날에 20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20 더하기 10 해서 30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만 인식하는 건가요? 그쵸, 맞아요. 가장 밑에 있는 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x가 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바가 있고요. 다음 let 변수를 쓸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타입이요. 이런 것도 이제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제 const 요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A, B, C라고 할까요? A. 보통 X, Y, Z를 하는데 그냥 좀 구분하기 쉽게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연습한다라고 했을 때 변수 쓸 때는 바라고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얘는 자 재선언도 가능하고요. 재할당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선언은 뭐고 재할당은 뭐냐? 자, 재선언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이게 1, 2, 3, 2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세 번째 기준으로 이미 A가 선언된 적이 있나요? 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름의 변수로 선언하는 거를 재선언이라고 합니다. 이미 A가 있지만 나 여기서 A 또 만들 거야. 이게 가능한 게 바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할당도 가능하다라는 게 A를 원래는 10으로 만들었지만 나 여기서는 30으로 바꿀 거야.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 게 바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요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바는 바로 변수를 만들면 재선언과 재할당이 가능하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let은 뭐냐면 이제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let은 재선언은 불가능하지만 재할당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앞에를 바로 안 하고 let 하고 b 한 다음에 10 넣고요. b에다 20 넣고 let b 했을 때 30. 자, 요런 식으로 하면요. 얘까지는 가능해요. 얘까지는.
얘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B가 선언된 적이 있잖아요. 그쵸? 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보다는 조금 엄격해졌죠, 기준이. 재선언은 가능하지만 불가능하지만 재할당까지는 가능하게 하는 게 let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const 대충 감이 오시죠? 얘는 재선언, 재할당 모두 불가능입니다. 자, const 하고 c 한 다음에 10 넣고 const, 자, c에다 20 const c 하고 30. 얘 불가능하고요. 얘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재할당도 안 되는데 재선언이라니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바가 제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let, 그 다음 const.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언제 어떨 때 const를 써야 되고 let을 써야 되고 바를 써야 되고 당연히 모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좀 많이 써봐야지 알고요. 그래서 우선 연습할 때는 바가 제일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바를 쓰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조금 연습이 되면은 이제 let까지 써주시면 좋겠죠. 왜냐면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다 보면은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 변수를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만드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헷갈리거든요. 좋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A를 쓰려고 했는데 분명 10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A가 또 있네. 이렇게 되면은 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실무에서는 let이나 const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let까지 써주셔도 충분합니다. const는 보통 상수죠. 바뀌면 안 되는 거. 딱 하나만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나는 좀 이렇게 정해놓고 얘로만 쓸 거야 라고 하고 싶을 때 이 const를 많이 씁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딱 봤을 때 그럼 const는 지금 재선언도 안 되고 재할당도 모두 불가능한데 대체 이걸 왜 쓰는 거야? let이나 바가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맞고요. const는 되게 엄격하잖아요. 재선언, 재할당 모두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많이 쓰진 않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딱 때가 됐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은 바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한 분씩 let도 써서 맞다 내가 이거 B 선언했었지 하고 이렇게 연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바 하고 저도 이제 바로 연습을 계속 시킬 겁니다. A 하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 된다. 이게 스크립트의 변수이다. 그래서 제가 변수를 달아드릴 건데 동시에 문제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보시면 죄송해요. 새로 고쳐보시면 변수 개념 열어드렸습니다. 그냥 방금 했던 거 똑같이 있어요. 이거 재할당, 재선언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 주석을 처리해 놓은 이유는 오류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콘솔에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바 A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데이터 값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실 이렇게만 출력해도 10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출력 형식을 좀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A는 뭐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딱 나왔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앞에 거는 문장이죠. 뒤에 거는 변수이죠. 근데
진짜 변수는 아니고 사실 값입니다. 값. 우린 얘를 10으로 봐야 되죠. 근데 얘는요, 데이터 타입이 숫자죠. 숫자. 얘는 문장입니다. 문장. 그쵸? 서로 다른 이런 데이터 타입을 묶어줄 때는 반드시 이 플러스 기호를 쓰셔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떤 변수랑 문장이랑 이렇게 같이 이어서 쓰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플러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덧셈 연산을 하는 거고,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그냥 여기서 더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자, 우선 잘 보세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딱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장이랑 숫자랑 더하려고 하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 둘 중 하나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 이 A 있죠? 예, 이 문장이요. 이 문장을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걸로 바꿔야 될까요? 바꾼다면 99, 10, 20 애매하죠?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숫자가 없습니다. 근데 A는요? 자, 이 A는 10입니다. 10. 근데 숫자 10이 문장 10이 되는 게 가능한가요? 얘가 숫자로 변환되는 것보다 얘가 문자로 변하는 게 더 빠르죠? 얘가 좀 더 현실성이 있죠? 그쵸? 그래서 계산을 요렇게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10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얘가 문장이랑 문장을 이렇게 더해서 요런 식으로 이어줍니다. 그럼 우린 뭘 볼 수 있다?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우리 눈에 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문장이랑 문장 더할 때도 똑같아요. 더하기 해주셔야 됩니다. 문장이랑 문장을 어떻게 더해? 라고 하시지만 그냥 뭐 A랑 플러스 B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냥 A, B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꼭 무언가를 더할 땐 덧셈 표시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이거 결과값이 A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B도 출력을 해볼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을 이어줍니다. 사실 여러분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긴 합니다.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출력해봐도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독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뿐이에요. 뭔가 더 특별하게 출력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좀 더 좋게 보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귀찮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출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보는 콘솔은요, 여러분, 사실 개발자도 키시면 콘솔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나오는 거. 자, 지금 뭐 별거 없죠? 그쵸?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콘솔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 뭐 GPT만 봐도 자, 보이시나요? 나중에 우리가 거의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아니, 이런 속에서 여기 있는 이 깨알 데이터를 찾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데이터 찾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자, 네이버는 깔끔한 편이고요. 아무튼 자, 요렇게 할 건데 여러분 당연히 A는 10이고 B는 5라고 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변함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A에다가 5를 넣고 B에다가 10을 넣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변수의 값은요,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절대 바꿀 수 없나요? 반은 그렇지 않죠. 얘가 콘스트였다는 말이 달라졌겠지만 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만 수정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A에다가 5를 넣고 B에다가 10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잘 바뀌었죠?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네, 여기서 어떠한 사칙 연산이나 숫자를 쓰지 않고 이 두 개의 값을 바꾸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뭐 a 더하기 a 이런 거 안 되고요. 숫자 직접 넣는 거 안 됩니다. 변수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어도 돼요. 이렇게 그냥 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잘 지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따가 변수 네이밍 짓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아마 요렇게 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첫날에 A는 10, B는 5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와 B의 값을 서로 바꿔놨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A 값은 뭐가 되죠? 이때 A 값? 그쵸? B가 요거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여기 있는 거 얘는 변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쵸? 아닙니다. 값이에요, 값. 그럼 우리는 얘를 뭘로 봐야 된다? 5로 봐야 된다. 그래서 A는 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한테 A의 값을 주겠대요. 마찬가지로 얘도 값입니다. 값.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B는 뭐가 되죠? 그쵸?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B는 10이 되는 게 맞았을 겁니다. 왜? 우리가 A한테 초기값으로 10을 넣어줬었으니까. 근데 바로 이전에 이렇게 A를 바꾼 전적이 있죠. 그렇게 되면서 B는 여전히 5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출력하셨을 때 A도 B도 모두 5가 나왔었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니고 그 다음 뭐 A 더하기 A 이런 것도 안 된다 했으니까 바꾸는 방법은 바로 변수를 하나 더 사용하는 겁니다. C라고요. 그리고 저는 C한테 A의 값을 넣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과정이 뭘 하는 거냐면 일종의 백업입니다. 나중에 A의 값이 바뀌게 되죠. 그쵸? 그럼 누군가는 A나 B나 값을 하나를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백업한 데이터를 다시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C한테는 지금 A랑 똑같은 값이 들어있어요. 즉 우리가 봤을 때 C는 10입니다. 10. 그리고 이쪽에서 A는 이제 바뀌죠. 값이 5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B를 10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칙연산이나 숫자를 쓰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10과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애 누구 있죠? C 있죠. C. 이때 C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도 10이 되면서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약간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컵이 있다고 해볼게요. 컵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각각 컵에는 이 콜라를 약간 대표하는 색깔이죠. 그 다음 사이다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컵에 있는 용액을 바꾸고 싶어요. 이 두 개의 용액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갖다 버리고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갖다 버리네. 다시 주워올 수 있나요? 물인데. 다시 못 주워 담죠? 그쵸? 그래서 뭘 쓰면, 자, 뭘 쓰냐면 바로 컵을 하나 더 쓰는 겁니다. 컵. 그리고 지금 콜라랑 사이다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바꾸려면 컵이 하나 더 필요한 이유가 일단 여기 있는 콜라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사이다 옮겨 놔요. 그 다음 아까 담아뒀던 콜라 다시 옮겨 담으면 두 가지의 용액이 완전히 뒤바뀌죠. 여기서 이 또 다른 컵의 역할이 바로 이 C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여러분, 이것도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변수의 값을 서로 뒤바꾸게 하려면 또 하나의 변수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때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거를 변수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스와핑. 서로 바꾸다.